국민의힘 경선에서 한동훈이 김문수를 이깁니다. 대선 일정이 짧아 2022년 대선처럼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여론조사 50%로 경선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0명 중 김문수는 14명 정도, 한동훈은 7명 정도 지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지자 40명 가운데 대부분이 그리고 중간층 다수도 한동훈을 지지합니다. 즉, 김문수는 극우 인사로 찍혀 확장성이 없습니다. 한동훈은 2024년, 즉 1년 전에 당원 총투표로 당대표가 됐습니다. 국민 여론조사, 당원 여론조사 모두 60% 이상을 얻었습니다. 김문수는 국민의힘에 나중에 입당한 비주류입니다. 자유통일당 등 당의 극우 세력이 지지가 주요 토대입니다.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검찰의 윤석열 내란 특별수사단장이 한동훈 세력입니다.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오세훈과 홍준표를 겨냥해 지지율을 떨어뜨릴 겁니다. 이재명과 한동훈은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한 동맹을 맺습니다. 한동훈 그룹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탄핵 소추가 불가능했고 계엄 해제의 결의도 야당만의 주장으로 의미가 축소될 수 있었습니다. 친윤은 탈당하기보다는 대선에서 2선으로 후퇴합니다.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오세훈과 홍준표는 수사와 여론 때문에 추락합니다.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해도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여론조사 50%에서 한동훈에게 패배합니다. 조중동 중 보수의 주류는 중간층의 지지를 받는 한동훈을 밀어줘 다음 대선을 노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대선 주자가 된 한동훈은 내란 정당의 이미지를 벗고 윤석열과 손절하면서 이재명과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고 선언할 겁니다.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을 노리는 겁니다. 혁신당이 주장한 야당들의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한 국민 경선은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조국이 출마했다면 흥행 가능성이 있지만 이재명과 맞붙어 흥행할 다른 후보가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후보가 없고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40세 연령 미달입니다. 정의당과 진보당이 국민 경선에 참여해도 뚜렷한 주자가 없어 국민들의 흥미를 오히려 떨어뜨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에게 색깔 공세를 할 빌미를 제공합니다. 정의당과 진보당은 10%의 진보표를 놓고 경쟁하면서 독자 출마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심상정 은퇴 후 인지도가 있는 후보가 없습니다. 정의당은 녹색당, 노동당과 진보 경선을 하자고 하지만 성사돼도 득표율은 1% 내외에 불과합니다. 진보당 김재현 대표가 독자 출마해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 수준입니다. 결국 이번 대선은 이재명 독주 아래 한동훈이 오차 범위 밖에서 추격하고 나머진 의미 없는 득표를 하는 조중동과 주류 보수 입장에서도 이번 대선에서 한동훈을 키워 차기 대선을 노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홍준표와 김문수는 차기 대선에서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안철수와 유승민은 2017년에 출마했지만 2022년에 불출마했습니다. 안철수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고 차기를 노린다면 탈당에 출마하겠지만 시간상 의미 있는 득표는 어렵습니다. 유승민은 바른정당이 몰락했기 때문에 출마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외부 세력 김문수 이외에 득표력이 있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김문수가 구구표로 나오면 당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반 이재명 표를 분열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김문수가 정계 은퇴 기념으로 당락에 무관하게 독자 출마해도 무의미합니다. 기타 극우 후보는 당선될 수 있는 반 이재명 후보, 즉 국민의힘을 후보에 몰아줘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1% 미만입니다.